실루엣만 보이네. 아니 그래도 우리 목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아 이게 네.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네.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와 온도가 그러면 한 10도 떨어진 거겠죠? 이게 한 26도? 우리 38도 막 이랬잖아요. 그야말로 사우나예요. 그거는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사우나실이 실제로 그 온도보다는 더하지만. 네. 사우나 온도 아니 우리가 40도 막 집에 있다가 요즘 그때 한창 때 그랬잖아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무슨 사우나 들어오는 그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 난생 처음에 난 그런 거를 경험한 것이.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여담으로 기후 학자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그 책을 몇 권 사서 읽은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하 35도, 영상 45도를 견뎌야 된다. 계속 더 극한으로 가는구나. 이제 극한 체험이 되는구만. 영하 35도.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극한 체험이고 그냥. 아 우리가 저번 겨울에 우리 영하 30도까지 가지 않았나? 25도였나요? 겨울에? 네.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어. 25도 내려갈 때 그때 모스크바가 영하 5도였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이 한국보다 20도가 더 따뜻한 거였어요. 정말 지금 그런다니까. 우리가 털모자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장사를 해야겠어요.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기후 변화를 좀 대응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털모자 이거 팔릴 수 있어요, 진짜. 겨울에 이제 마이너스 30도 가봐요. 자 이제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얘기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1인 1기의 콘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와요. 학교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시험 뭐 성적 뭐 이런 뭐 물론 올림피아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아이들의 입시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1년에 하나씩 뭔가를 진행된 것을 어떤 형식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고 자기가 뭐 시연을 해도 되고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청이든 시든 지원이 돼서 각 학교마다 그런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가 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런 것이 하나 학교마다 그 아이들의 흥미나 재능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월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뭐 좀 월반이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능 월반은 이제 월반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월반을 했잖아요. 지금도 아주 드물게는 뭐 있잖아요. 뭐 송유근이라든가 이런 있지만, 재능 월반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 아까 그거하고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탁월한 어떤 역량들을 보이는 아이들을 월반하는 그런 것들을 뭐 시도해보면 어쩔까. 그런 거, 왜 아까 이제 교육도시라는 그 브랜드를 하려면 획기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익산 시민대학이라고 있어요. 익산 시민대학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광명에 사셨다면 이런 분들만 초청을 해요. 외부에 유명한 사람만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익산 시민대학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교육도시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런 브랜드를 가지려면 익산 시민 내에서 시민대학의 강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일회성 효과는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동원되는 형식인데, 지금 현재는 유명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 후속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학습 관계자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명인들을 하다 보니까 하고 그냥 쇼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잔상이 얼마나 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여기에 있는
나름대로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강사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강사들이 또 모여서 어떤 뭐 대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어가는, 구슬을 깨어가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2013년도인가 평생학습 축제를 제가 주관을 했어요. 익산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중앙체육공원에서 부스들이 참여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부스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편향돼 있다. 그리고 중복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독특한 것이나 이런 게 없고, 약간의 인문학적인 요소나 이런 쪽에는 너무나 거의 없다,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좀 인문학적 소양에 더 가까운데, 시민대학이 강사를 왜 불러서 오느냐, 그러면서 자부심도 더 갖게 하고, 이 시민들에게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강의를 했던 사람들은 그 시민대학을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강사가 누군가 있을 때 또다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이게 평생학습에 다들 뭐 평생교육도시 뭐 이렇게 해요. 자랑을 해요. 아까 교육도시 뭐 익산 이렇게 하듯이 각 지자체가 또 뭐 평생학습도시 해가지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껏해야 그냥 뭐 어떤 동호회 만든 그런 역할밖에 안 해요. 실제로. 지역 안에서 교육을 좀 순환된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가, 아까 이제 키자니아가 있고 또 자월드가 있어요. 그건 저는 효과 없다고 봐요. 아니, 없다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월드 같은 경우, 키자니아는 아주 어린아이들이고 자월드는 좀 이제 청소년들인데, 이미 망한 케이스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 투자하고, 왜 그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박제된 거일 뿐이에요. 그 경험은 박제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어디서 해야 되나? 직접 가서 해야 돼요. 살아있는 곳에서. 그게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역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시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기업, 그 시에서 한다면 어떤 모든 부서, 하나씩은 다 그런 것을 체험해주고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도 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거고, 어떤 이 익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작업 중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들은 살아있는 체험이 되어야 되지, 키자니아나 자벌드처럼 죽어있는 박제된 체험을 하는 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효과를, 한 번은 궁금하니까 가거든요. 우리 이제 한옥마을이 잘못된 것처럼 한 번은 궁금하니까 와요. 그러나 재방문은, 부전 효과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지금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인공지능 일종의 특이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빨리 동아리화하자, 이제 동아리화를 하고, 모든 사회가 차라리 은퇴자들의 도시 선시티라고 있어요, 미국에. 거기는 100개가 넘는 동아리에 1인당 동아리 가입 수가 약 1개 정도 돼요, 평균.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내일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뭐 순서를 매길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게 막 세 개고 다양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는데 어쩌면 지금 이 사회가 태어나자마자 은퇴자가 된 사회화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동아리화하면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이에요. 과거에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번에 40대 실업자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하는데 40대 실업자, 50대 실업자,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민배당이라고 해가지고 국민 기본급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나 진보적인 지금 그리고 현재 불가능한 현대 예산으로 불가능한 국가가 엄청나게 이제 빚을 끌어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적인 성격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간적인 성격이 뭐냐면 인간들의 그 행복감을 주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소속감의 욕구라는 거. 나랑 대화가 되는 친구가 우리 동네에도 있네. 이거를 발견해가는 어떤 그런 행복이 있단 말이죠. 뭐 10,000원에 뭐 4캔 하는 그런 맥주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요즘에 5,000원에 4캔 하는 거 있더라고요. 저기 마트에 가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술집이 안 되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쓸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2,500원짜리 그 맥주가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한 시민이,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줄 의사를 확인을 한다면 이제 어떤 그것이 동아리 활동이에 또 뭐가 됐든 집에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나와서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활동을 하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에 붙인 이름이 있어요. 노동권의 시대가 아니라 활동권의 시대로 간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인간은 3가지 일로 살아간다 해서 나온 건데 일 뭐 하나는 워크하고 액션하고 플레이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플레이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노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플레이 개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액션, 워크는 뭐 작업 같은 거. 액션이 아니라 노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하도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까먹었는데 워크가 노동이라고 치면은 elaboration? 아무튼 있어요. 노동하고 작업하고 놀이 활동 이렇게 인간은 활동을 3가지 활동이 공존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노동권 자체가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약해지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기 때문에 워크하고 플레이 쪽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임금은 아닌데 어떤 그 활동권을 보장하는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예전에 EBS에 나가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데이터 보상제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TV만 보면은 시청률 데이터는 되겠지. 내가 어떤 채널을 보느냐 그 데이터를 하나를 내가 던져주게 돼요, 사회에.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액션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뭐 내가 어떤 행동을 만약에 웨어러블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면 또는 CCTV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나의 모든 액션이 하나의 데이터화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 인간의 액션이 공장이든 직업이든 간에 거기에 이윤을 만들어주는 액션이었고 그것이 노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의당 같은 데서는 일자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대세라면
이젠 더 이상 노동권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권 내지는 활동권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이 동아리형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곳곳에 약간 이런 형태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영국에서 이건 도입된 건데, 아침에 노인들이 체조를 나오면 한 1,000원씩을 준대요. 참가비를 준대요. 참가비. 왜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이 체조를 따라하면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찍 병상에 눕게 되고 일찍 이렇게 병들게 되는데, 이거를 국가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병원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나와서 끌어내서 활동을 하게 해주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게 의료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는 남는 거죠. 장사가 될 수 있다.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그 아이들이 각자 개성이 강해지다 보면은, 그다음에 지갑이 비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범죄율이래요. 범죄율.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선시티화예요. 은퇴자들의 도시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국민을 전체 은퇴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모두가 아마 돈을 버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데,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활동이든 하게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든, 그 데이터가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활동을 통한 어떤 액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당신의 액션으로 인해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또는 자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감정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신선한. 네. 제가 그걸 현실화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출마했을 때 실버 티처를 제가 진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된다면. 지금 어제 만난 분도 그런 의미,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거는 뭐냐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자들을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데, 고령화를 늦추는 방법은 뭐냐? 저출산을 아기를 낳게 하는 것만이 아니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건 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저출산을 인정하고 청년들 이제 신혼들 그들을 어떻게 더 생산력을 확대시킬 것이냐,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의료보험 얘기하셨는데, 활동력을 길게 하면 한 5년이든 10년이든만 하면 이 사람이 고령화를 그만큼 늦추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을 주면은 몸이 덜 아파서 의료보험이 낮아지듯이,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실버 티처를 저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교육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기 위해서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은퇴한 많은 사람들을 저는 그 그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노인이고 수급자가 아니라, 꼭 수급인이라는 거는 꼭 돈만 이게 아니라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직도 생산력이 있다라는, 5년이든 10년만 늦춰준다면 이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까 익산의 교육도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그렇다면 그 중에 실버 티처의 245개, 6개의 전국의 지방자치 중에 실버 티처의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 맨 처음에 발현하는 거를 문화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걸 뭐라고 하죠? 발상지, 영어로 뭐 있는데, 그런 어떤 메카 같은? 메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제가 진짜 그게 되면, 교육과 관광이 저는 핵심이었는데, 익산 시장이 되면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근데 꼭 여기는 어르신만 진짜 말하는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그게 누구냐 은퇴자예요. 실업자도 있고, 저 누가 실업자도 있고, 백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면 50대면 은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 그래서 어르신이 아니지만 그들의 활력을 근데 전문성이 다 갖게 있거든요. 그들의 전문성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주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이냐 이것을 저는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기업체와의 매칭 그리고 학교와의 매칭을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멈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다시 그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버 티처의 메카라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의 그거를 기억이 났어요. 레이버 워크 액션. 레이버 워크 액션인데, 레이버가 시들게 되면은 워크하고 액션이 남는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되면은 이 워크까지. 워크는 이제 뭔가 제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공예까지도 다 워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워크에 들어가요. 레이버는 순종. 레이버는 진짜 돈 받는 월급 받는 노동을 레이버라고 하는 거고. 근데 레이버가 저물면 사람들이 워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워크는 좀 남긴 해요. 왜냐면은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안 팔려도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팔려야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안 팔려도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워크의 개념인데 액션의 개념은 뭐냐면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까지도 액션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이게 레이버에서 워크로 액션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의 동아리하고 학교의 동아리화가 동시에 진행하는 그것이 좀 교육의 범주라는 거예요. 방금 실버 티처가 말씀하셨듯이 그게 교육의 범주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현재. 동아리 활동도 왜냐면은 코치가 있어야 돼요. 다 초보자들끼리 모이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요. 코치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때 구상에 지금 저도 떠올랐네. 그때 제가 세 부류를 했어요. 금방 교육하는 어떤 이런 구분은 A, B, C는 좀 제가 편의상 그냥 A는 금방 그런 부류, B는 어떤 기능 이런 기술을 가진 부류, C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불 뽑고 이렇게 노동하고 단순 그렇죠. 이런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때마다. 근데 이제 지금 스타트는 일단은 A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을 먼저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의지만 있으면 난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시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공원화 그분이 대단한 그분들이 대단한 돈을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의료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활동이. 그러니까 일종의 참가비 경력은 정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부정적인 참가비가 있었잖아요. 선거 유시할 때 오면 10,000원씩 주던 거. 지금도 있고. 그 굉장히 부정적인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해준다면 그 자체로 좋아요. 친구가 되어준다면 국가는 그거를 권장해주고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근데 그게 교육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대부분. 저는 무일푼의 무상의 재능 기부는 나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주어줘야 그들도 이렇게 수혜자들도 학생들 걔네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그 공급하는 그분들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지. 무상으로 한다는 건 나는 재능 그 차이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멘토는 20,000원 가져가고 참석자는 10,000원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무상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런 형태가 도입됐더라고요. 어차피 굉장히 신선한 교육의 범주가 딱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런 한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그 모멘텀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교육이 잘 되면 다
시너지, 엄청난 시너지. 아까 의료보험 이 얘기 하나 들었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셨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보통 업무적으로 보자면 학교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보기 필상인데 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었고요. 교육 자체가 항상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능성도 더 열어놓고 좀 앞서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런 앞서 있는 아이디어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들레화가 모든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꽃들이 민들레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민들레라면은 인공지능은 국화 정도예요. 나중에는 이제 상태가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인공지능 부분은. 네네. 참 한 가지 최근에 뉴스 중에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몇 년 내에 회사를 자동화하고 싶냐? 5년 내에 할 거냐, 10년 내에 할 거냐? 그러면은 퍼센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80%가 자동화를 원해요. 사장들 80%의 자동화를 원하고 그걸 5년 내에 하겠다 하고 10년 내에 하겠다 퍼센트가 좀 나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로봇 가격만 떨어지면 자동화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런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나와요. 기사에 뭘 제조를 하든 생산을 하든 자동화를 한다는 건 물론 이 근로자들과의 관계조차도 좀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이제 비용적 측면도 있지만 게다가 한 명 다치잖아요. 회사가 망할 정도로 보상을 해줘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사장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 이런 문화는 앞으로는 그게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찌 보면 기업도 동아리화가 돼야 돼. 우리는 이걸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런 기업을 롱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부분은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해. 함께 일하는 그거에 항상 이게 뭔가는 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뭔가로 자꾸 이렇게 되면 인간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필요하기도 하고 채워줘야 될 어떤 분야가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분명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희망적으로. 저는 희망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확신하죠. 그렇게 그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도시가 발달할수록 농촌을 찾는 인구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반대급부적인 것이 인공지능이 되고 뭐 이렇게 할수록 뭔가 인간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다. 네. 긴 시간이었고요. 그 주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들이 뻗어나가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따다가 제 영상 이제 어쨌든 소설을 쓰시고 제가 찍은 영상을 어떻게 할까요?